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를 다 키우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키우고 계시는 중인가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을,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저희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같이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이제 엄마가 시장에서 항아리를, 요만한 조그만 항아리를 샀어요. 그땐 제가 이제 한 6살쯤 됐을 때인데, 그걸 제가 굳이 들고 가겠다고 막 떼를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네가 들고 가다가 놓쳐서 깨트릴 거야, 안 돼, 이제 그랬는데, 제가 아니야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우겨가지고 이제 저걸 들고 가고, 엄마는 뒤에서 또 막 머리에다 뭐 이고 하나는 들고 막 이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어린 마음에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오다가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있다가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놓쳐서 결국은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우겨서 들고 갔으니 이제 엄마한테 혼날 일만 남았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이제 엄마가 이제 저에게 이제 한 발, 두 발 이렇게 막 걸으면서 이제 저 앞으로 오시는데, 이제 가슴이 쿵닥쿵닥 쿵닥 뛰는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혼나겠지.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딱 오시더니 이렇게 제 키에 맞춰서 앉고 이제 머리에 있던 짐을 내려놓고 저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얘 괜찮아? 안 다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막 울었어요. 갑자기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괜찮니? 아유, 오케이? 정말 미국 엄마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아유, 오케이? 라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응?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등짝 스미싱을 날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엄마는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 그게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처럼. 근데 이건 핑계이긴 하지만, 제 이 시댁 생활, 이민 생활, 결혼 생활이 그다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것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만한 여유가 없었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저의 엄마도 그렇게 모든 게 풍족했던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도 엄마의 심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속에 화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힘든 마음이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거를 저희 엄마처럼 못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을 보면 참 제가 키울 때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본 젊은 엄마들, 제 주위에서 그 엄마들은 아이들의 그 감성과 감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어떤 기분이 상해 있거나 아이가 우울해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가,
엄마에 대한 기억,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어떤 기억을 좀 남기고 있나요? 지금 이미 다 키워놓으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결국 나중에 다 크고 나면 얘기를 해요. 엄마,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엄마, 그때 나는 이래이랬어. 나는 그때 참 기분이 좋았어. 엄마, 그때 재밌었지? 엄마, 나 그때 너무 화가 났어. 엄마, 나 그때 정말 속상했어. 어렸을 때는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만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못했어요. 요즘에 제가 가끔 보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세 자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째 딸은 뭐든지 항상 미안하다 그러고, 둘째 딸은 굉장히 완벽한 걸 원하고, 셋째 딸은 그러니까 좀 자기가 엄마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환경에 의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세 자매가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사과하라고, 아버지 사과하라고,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그런 심정을 가진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그게 드라마 속이 아닌 그 우리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컸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간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쓰는 언어,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감정, 그것에 참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자녀를 이미 다 키웠기 때문에 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컸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많이 써 주셨으면 나중에 그게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좋은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노인을 상담하고 모시는 그런 직업을 잠깐 가졌었는데, 그곳에 보면 그러니까 리빙 어시스턴트라 그러죠.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가시는 곳이었는데 뭐 정말 호텔 같은 그런 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모두가 돈이 많은 건 다 동일해. 거의 동일한데 어떤 분은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분은 자녀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무리 돈이 많게 아이들한테 돈으로 해줘도 마음은 어떻게 살 수가 없다. 그런 걸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의 감정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자식들도 다 컸기 때문에, 커서 그 아이들도 자기네가 직업들이 굉장히 뭐 교수, 뭐 변호사, 뭐 등등 해서 그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자식들이 잘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관계가 참 좋아요. 그 자녀분들도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애들에게 한 번도 쌍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 돈은 많은데 죽고 나도 남을 돈이 있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혼자서만 매일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자녀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인간관계가 늙어서의 그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좁혀줄 수 있는 것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자,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그때까지도 좋은 영양고리를 가져서 죽을 때 찾아오거나 뭐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